맥주 먹으면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다른 구도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집에 남편이 교육을 받고 있어서 베란다 문을 닫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베란다 토끼잉입니다. 제 이름에 맞게 이제 베란다에서 뜨개를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계절이 왔어요. 그래서 봄이 되자마자 베란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도 베란다에서 에이프릴을 뜨고 있는 모습을 촬영했는데요. 지금쯤이면 편집해서 업로드를 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카메라를 갑자기 킨 이유는 그냥 베란다에서 차 마시고 뜨개를 하고 있었는데 택배가 와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제가 택배를 받은 거는 이제 우리가 봄이고 해서 슬슬 여름 옷을 준비해야 하잖아요. 여름 옷은 처음 떠봐요. 사실 작년 2021년 9월 말, 10월 말쯤부터 제가 뜨개를 옷 뜨는 건 처음 시작해가지고 겨울 옷만 떠보다가 가을 겨울 옷 뜨다가 이제 첫 봄을 맞이한 니터인데요. 이제 여름 옷도 떠봐야지 않나 해서 여름실을 슬슬 알아봐야지, 에이프릴 완성하면 이제 여름 옷 좀 떠야지 하고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떠볼까 하다가 그 도안 중에 라넌큘러스를 떠보면 좋겠다. 에이프릴도 그렇고 노프릴도 그렇고 라울루졸도 그랬고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잖아요. 도안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만 없어 시리즈였는데 이제 나도 있다 시리즈로 이렇게 라울루, 노프릴 그리고 이제 에이프릴도 소매를 뜨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완성해 가는 게 뭔가 도장 깨기를 하는 기분이라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여름 옷도 많이들 뜨시는 유명한 도안들은 또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라넌큘러스를 떠보려고 합니다. 라넌큘러스를 떠볼까 했고요. 그리고 그거 전에 제가 요즘에 그 매일뜨기 샬라님 가디건을 보다가 그 비친 무늬에 뿅 반했어요. 근데 그런 작품들은 제가 혼자 뜰 자신이 아직은 없고 바텀업을 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김뜨개님 모두의 그 옷뜨개 스승님이시죠. 옷뜨개로 이렇게 입문시킨 게 거의 대부분 옷 뜨는 김뜨개님일 텐데 아무튼 김뜨개님 영상을 보면서 옷 뜨는 걸 이제 독학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탑다운 위주로 이제 뜨게 됐고 탑다운 말고는 그래서 떠본 적이 없어요. 일단 바텀업은 저희 엄마가 뭐 제 어렸을 때 옷 뜨시는 거 보면 바텀업으로 떠서 올라가서 이렇게 뭐 다 앞판 뒷판 팔 다 연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깨 이어주고 그게 보통 아직도 일본식 도안들은 그런 방식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체형에 맞게 가장 좀 정교하게 어깨선이나 이런 게 이런 기성복 옷처럼 이렇게 똑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바느질하기 귀찮고 그렇다는 점. 물론 조각조각 만들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 조각이 완성돼서 뭔가 좀 성취감은 좀 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안 해봤고 해서 엄두가 안 났었는데 헤르미님이라고 유튜버님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 쉬운 그 뜨개 레시피를 그분도 자작으로 만들어내신 거를 유튜브 영상으로 쉽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조끼, 가디건 이런 걸 올려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비친 무늬가 들어간 여름 니트예요. 반팔이고요. 그게 바텀업으로 떠올라가서 대신 이제 바텀업으로 올라가지만 앞판 뒷판을 따로 하진 않고요. 원통으로 올라가다가 이 겨드랑이 부분부터 이제 코막음 하면서 쭉 올라가서 어깨를 나중에 이어주고
팔은 따로 제도를 해서 떠가지고 붙이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바텀업을 안 떠봤고 또 비친 무늬를 떠보고 싶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도안을 보고 뜨기보다는 그렇게 영상으로 설명해 주시는 헤르미님 영상이 있어가지고 이참에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이참에 이제 바텀업에 대한 어떤 그런 벽도 한번 허물어 볼 겸 해서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헤르미님의 그 비친 무늬 그 레이스 펀칭 니트, 펀칭 니트를 떠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V넥이고요. 제가 사진을 첨부해도 되나? 첨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헤르미님한테 스크린샷 떠서 제 영상에 실어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상 링크도 제가 한번 달아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참에 비친 무늬 그리고 바텀업 저처럼 여름 니트 한번 같이 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실을 이제 슬슬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에이프릴 가디건이 거의 완성돼 가니까 이제 슬슬 실을 탐색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찾아보다가 일단은 그 라넌큘러스는 산네스간 틴 리네나 리네 같은 그 비스코스 린넨 섞여 있는 차르르만 실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라넌큘러스 관련된 영상도 엄청 뒤져보고, 예전에 봤어도 다시 또 돌려보면서 어떤 디테일한 설명이라든지 주의할 점은 뭔지, 주로 어떤 식으로 뜨시는지, 어떤 바늘로 몇 볼 정도 드는지 또 쭉 한번 영상 몇 개를 보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틴 리네, 좀 성글성글한 느낌으로 뜨고 싶어서 리네는 좀 더 도톰한 4mm 정도의 바늘을 사용하는 굵기이고, 틴 리네는 3mm 정도 사용하는 더 촘촘한 그런 가늘은 실이어서 틴 리네로 더 시원한 느낌을 내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틴 리네를 구매하기로 했고, 이 라넌큘러스는 저도 입어보고 싶지만 일단은 저희 엄마, 어머님 이렇게 두 분은 여름 선물로 한번 준비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헤르미님의 그런 펀칭 니트는 헤르미님도 그 라라뜨게 그 면튜브사 있죠. 그걸 이용해서 두 가지 색으로 뜨셨어요. 하나 먼저 뜨시고 그 다음에 영상 찍기. 지금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앞에 공원의 놀이터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는 비명을 지르네요. 라라뜨게 면튜브사 두 가지 색상을 사용해서 하나는 먼저 뜨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르쳐주는 영상 찍으시려고 다른 색으로 또 하나를 뜨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바텀업도 처음이고 게이지도 너무 차이 나는 걸 하면 제가 사이즈 조절을 어떻게 할까 싶어서 비슷하게 일단 해봐야겠다. 그 다음에 제가 사이즈 조절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라라뜨게에서 면튜브사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면튜브사는 어제 도착을 했어요. 하루 차이로 지금 도착을 했는데 이거는 그 전날 주문해서 온 면튜브사입니다. 여름 옷 느낌을 좀 시원하게 내려고 제가 요즘에 이렇게 에이프릴 이렇게 너무 거지같이 보여드리네. 에이프릴 이렇게 소매 뜨는 중이어서 한쪽은 아예 아직 안 떴고요. 뭐 이렇게 봄봄한 색깔 많이 떴었잖아요. 아이고, 앞쪽 면을 보여드렸네. 이렇게 바깥쪽 봄봄한 색으로 많이 떴었잖아요. 하늘색, 그리고 노프릴은 이런 핑크톤 이렇게 떴었기 때문에 아이보리색 깨끗한 색으로도 하나 뜨고 싶은 거예요. 여름 옷은 더더군다나 좀 시원해 보이게. 근데 또 제가 뭐 짙은 네이비 뭐 이런 좀 짙은 컬러는 좀 잘 안 어울리는 피부색이라서 그래서 아이보리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짜잔. 따뜻한 그냥 크림 컬러 같은 아이보리예요. 아주 하얗지 않고요. 웜한 아이보리인데 그렇다고 웜해서 너무 노란기 도는 아이보리도 아닙니다.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우유색, 우유색이라고 하면 될까요? 우유색은 너무 하얀데, 그죠? 연유색 같이 그 정도 노랗진 않아요. 아무튼 깨끗한 아이보리 컬러예요. 그래서 이 아이보리 컬러의 면튜브사를 500g을 주문했어요. 왜 이렇게 500g이나 주문했냐면 여기 매듭이 있네요. 여기가 끝이라고 이렇게 묶어두셨어요. 굵기는 이 정도고요. 요걸로 4mm
아니다, 5.5mm 정도 뜨면 되겠더라고요. 헤르미님 영상 보니까 약간 성글하게 해서 저도 이거 스와치를 좀 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실을 처음 받았을 때는 어제 사실 이게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을 뜯어가지고 봤는데 약간 그 기름 냄새 같은, 석유 냄새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냄새가 좀 나서 이게 좀 열어놨었거든요. 냄새 빠지라고. 근데 또 하룻밤 열어놨더니 빠지더라고요. 500g을 샀는데 왜 500g을 샀냐면 일단은 그 펀칭 니트가 200g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르겠고, 저는 또 짧게 입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250g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300g 사면 또 애매하게 남아서 아까울 것 같고, 이 면튜브사는 어디 합사하기도 뭐 해서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500g을 샀어요. 그래서 200g 좀 넘게 펀칭 니트를 뜨고, 그 다음에 한 200g, 250g 정도 가지고 그 옷 뜨는 김뜨개님 작년에 여름 그 코바늘 가디건 되게 많이 뜨셨죠. 근데 그거 저는 안 떴거든요. 저는 거의 여름이 끝나고 이제 가을 시작했을 때 옷 뜨기를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코바늘 가디건 그거 떠보면 어떨까. 제가 인스타 같은 데 찾아보니까 코바늘 가디건 이렇게 원래 원작은 라운드로 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단추를 다는 스타일인데, 그거를 브이넥으로 해서 단추를 안 달고 여기 끝단에 그냥 그 리본으로 묶어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벌어지게 입는 스타일도 볼레로 그런 식으로 입으니까 굉장히 사랑스럽고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떠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럼 500g을 사면 아주 유용하게 잘 쓰겠다 해서 500g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뚱뚱한 콘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두구두구두구두구 이건 정말로 지금 저도 아직 열어보지 않고 지금 방금 택배를 받은 겁니다.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이 지금 베란다가 막 여기 막 건조기도 보이고 하죠. 이사가 하려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되게 어수선하고, 원래 제가 정리를 잘 못해서 집이 지저분하기도 한데, 지금 막 뭐 버려야 될 거 아닌 거 막 끄집어내고 해서 되게 지저분해요, 집이. 오! 생각보다 굉장히 강렬한 컬러예요. 오! 오! 이렇게 프로젝트 팩도 보내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예전에 리네아 어디서 구매하신 거 영상 보면 이게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것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오, 리네아. 매장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도 강남 도곡동인가요? 아무튼 서울에 있는 매장 언젠가 강남 강남 쪽에 갈 일이 있으면 한번 저도 들러보고 싶습니다. 실구경하면 눈이 막 돌아가겠죠, 그죠? 일단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색감이 어떻게 잡힐까? 이렇게 보여드리면 너무 밝죠? 어떠세요? 짜자자자자자자 둥두두두두두. 이거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소요량은 얼마를 사야 할까 고민을 해보다가 세 보를 주문했습니다. 이게 50g이고 한 220m 정도 되죠? 이게 약간 멜란지하네요. 컬러가 한 가지 색이 아니라 한 두 가닥이 이렇게 꼬인 그런 색이에요. 짜자잔, 이런 색입니다. 이게 컬러 이름이 리네아에서 적혀 있기로는 라즈베리 크림이었어요. 이거를 구매한 건 제가 근데 생각보다 포근포근하네요. 촉감이 되게 폭신폭신, 뭔가 더 성글고 가실거리고 차가운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폭신폭신 포근한 실이에요. 저는 좀 더 레이온 느낌을 상상했나 봐요. 아무튼 4335번 컬러입니다.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생각보다는 또 근데 이 같이 꼬여있는 실이 약간의 그 톤 다운 핑크, 베이지 핑크 느낌? 그런 게 같이 섞여 있어서 이게 전면 카메라라 그걸 못 잡을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쨍하진 또 않네요. 처음 꺼냈을 때는 생각보다 진하다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 실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아주 쨍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아, 소리를 조금만 줄여줘.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개도 짖고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네요. 베란다에서 촬영하는 게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저희 집 앞에 공원이 있어서 나무도 많고 되게 좋은데 그런 단점이 있네요. 지금 강아지가 매우 짖고 있습니다. 강아지끼리 싸움이 났나봐요. 산책하다가 어떡하지? 저희 제가 이 색을 못 고르고 있다가 이거랑 사실은 테라코타라고 약간 오렌지 벽돌색 나는 지금 비행기 소리까지 나요. 미치겠다. 잠시 쉬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거죠? 즐거운 거 맞죠, 아이들아? 비행기 소리라도 좀 지나가고. 아이들아, 너희도 봄이 와서 신났구나. 나도 신났는데 영상을 못 찍겠네. 이거는 그 테라코타라는 색깔이랑 두스 테라코타라고 프리다님도 예전에 여름 옷 스웨터 뜨실 때 쓰시는 거 봤는데 약간 옅은 살구색 같은 컬러가 있어요. 그 두 개 중에 좀 고민을 했는데 얼굴이 좀 밝아 보이지 않을까 해서, 근데 계속 고민하다가 아니지, 그런 컬러가 오히려 너무 여리여리하다고 생각하실까 싶어가지고 어머님한테는 제가 여쭤봤어요. 어떤 컬러 좋으세요? 근데 저는 이런 컬러 고를 줄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빨간 거, 핫핑크 같은 이런 좀 짙고 채도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있는 그런 컬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왜 어머니들은 막 꽃도 빨간 꽃 좋아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 컬러를 고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이 컬러를 고르셨고, 이게 아니면 틴린의 색깔들이 거의 다 여리여리한 그런 파스텔이긴 하잖아요. 아니면 아예 푸른빛이던가, 어쨌든 이거를 고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나 아니면은 제가 골랐던 것 중에 테라코타, 그 둘 중에 예뻐 보이는 걸로 해줘 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걸 찝었다는 게 마음이 있으신 거니까 그래서 이걸로 제가 주문을 해봤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핫핑크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약간은 차분해 보이는 핫핑크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생각하시기 색깔이 이게 아닐까봐 좀 걱정되긴 하네요. 물론 다 예쁘다고 해주시겠지만은 좀 차분한, 좀 더 얌전한 컬러입니다. 50g이라서 생각보다 좀 양이 적네요. 이걸로 옷이 나올까? 저는 이게 권장 바늘이 3mm짜리 3mm인 실인데, 이걸로 썸네일을 쓸까요? 뿅뿅뿅뿅. 이게 3mm짜리 실인데 저는 한 5mm 정도로 뜨면 적당히 성글고 적당히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4.5로 뜨면 또 너무 작게 나올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라넌큘러스가 사이즈가 하나는 아니니까 만약에 게이지가 제가 너무 작게 나오면 원작이 뭐 14코 막 이렇잖아요. 6mm로 14코 정도 나오게 성글성글 뜨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한 4.5에서 5 정도 떴을 때 게이지가 너무 작다 싶으면 좀 큰 사이즈로 해서 조절해서 가슴 너비가 한 110 정도 나오게 하면 적당히 낙낙하면서 차르르하게 예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엄마들이니까 너무 짧게 입을 수는 없고, 그래도 골반 엉덩이 반은 덮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짧으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갖고. 소매도 그게 그냥 여기 소매 분리하는 거기서 바로 코막음 해버리면 거의 캡소매 더라고요. 근데 이게 점점 늘어진다고는 하던데, 내려와도 좀 짧다고 느끼시면 좀 더 떠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소매가 생각보다 이 몸통 너비는 꽤 큰 옷인데 소매는 그렇게 넓지 않다고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일단 제가 떠보면서 조정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은 좀 날씬한 편이시긴 한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엄마들은 좀 옷을 딱 맞게 안 입으시니까 편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매했습니다. 다다뜨개님도 이 틴린에 가지고 5mm로
근데 좀 작게 뜨셨어요. 이 요크 늘림을 조금 그 원작보다 늘림을 좀 덜 늘려지게 해서 작게 뜨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둘레도 그리 크지 않게 90이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뜨셔가지고 두 볼이 안 들었다고 하셨거든요. 이래저래 찾아보다가 두 볼 반 이상은 필요하겠다. 그리고 길이도 너무 짧지 않게 뜨려면 세 볼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세 볼로 일단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스트온 하면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할게요. 그리고 영상이 제 인스타그램보다는 아무래도 늦어요. 찍어놓고 또 편집하고 올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뜨개도 해야 하니까요. 즐거운 뜨개를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혹시 오시는 분들 쓰시는 분들 계시면 인스타그램에 베란다 토킹킹 검색해 보시면 아마 제가 올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걸 캐스트온 했군. F5를 냈군 이렇게 아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 엄마 거는 또 똑같이 틴리네로 구매하려고 했는데 어떤 색상을 할까? 두스테라코타 같은 좀 그런 컬러, 좀 옅은 뭐라고 해야 되죠? 파스텔 톤의 살구 컬러 같은 거? 아니면 핑크는 너무 쨍한 핑크일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이걸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쨍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저번에 라울루쇼를 엄마 떠드렸잖아요. 그것도 거의 피치 톤인데 부들부들하고 너무 좋다고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는 봄에 그거를 일단 떠드렸으니까 시어머니 먼저 이번 거 라너클로스를 떠드리고 그 다음에 엄마 거를 다시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실을 엄마 거는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주문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사도 해야 되고 괜히 그 실이 쌓여있으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갖고 일단은 당장 한두 달 내로 뜰 수 있는 것만 주문해보자. 사실 주문한 것도 한두 달 내에 못 뜰 수도 있어요. 어쨌든 미리 쌓여있는 게 싫으니까 집에 갔을 때 엄마한테 색깔도 한번 물어볼 겸 해가지고 일단 엄마 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다다뜨개님 뜨셨던 그 라이트 민트 그레이 컬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컬러 있거든요. 그 컬러를 제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주문을 할까 하다가 일단은 보류. 엄마한테 한번 물어는 보고 그것도 있고 실이 쌓여 엄마 거는 지금 당장 못 뜰 것 같고 이사 가고 좀 자리 좀 잡고 다른 거 좀 끝내놓고 나서 한 5월 6월쯤 뜰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미리 사면 또 저는 실 쌓여있는 거 스트레스 받아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기까지 주문을 했고요. 다른 거를 샀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짜자잔. 색깔이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5만원 이상 구매인가? 아무튼 그 금액별 사은품에 어깨핀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아무튼 하나를 더 주문했습니다. 어깨 그 바텀업 그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깨에 이렇게 걸어 놓았다가 또 뒷판 뜨고 해서 이렇게 나중에 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깨핀 뭐 2개 있으면 좋지 뭐 양쪽 하나씩 해가지고 이렇게 어깨핀을 받기로 선택을 했고요. 짠! 이것은 제가 너무 이걸 살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너무 뭐라 해야 되죠? 그 실 설명을 보자마자 내가 사줘야지. 엄마 거 틴린에는 당장 안 산다고 해놓고 이건 사줘야겠다 내가. 그리고 여기 지금 세일하고 있더라고. 이제 신상품 들여놓으신 기념으로 20% 세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럼 내가 2차례 정도는 사야겠다. 생각보다 두툼하네요. 이게 권장반은 5mm예요. 100g에 200m 감겨있는데 이게 무슨 실이냐면 짠! 리사이클이라고 써있죠. 이름이 크렘케. 이게 어느 나라 건데 이름이 이렇지? 리사이클드 해가지고 리본 울 리사이클드라고 돼 있거든요. 다시 태어난 울입니다. 무슨 소린지 아시죠? 이게 나라는 어디입니까? 덕구가 안 넣은 줄 알았어요. 어느 나라 건지 안 써있나? 성분만 써있네요. 울 65%에다가 25% 폴리아크릴을 좀 섞고 나일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크렘케 소울 울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왜 그 울 소재의 어떤 옷들, 스웨터들 이렇게 버려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읽었던 설명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자세한 건 찾아보세요. 다른 데도 팔 수도 있어요. 리네아만 파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보자마자 클릭해버렸어요. 왜냐면 제 마음을 울렸거든요. 진짜 소울 울이네? 마을을 울렸거든요. 그 옷들을 모아다가 비슷한 컬러끼리 또 모으고 뭐 해서 그거를 또 어떻게 뭐 삶아서 어떻게 하나? 아무튼 울을 좀 추출해낸대요. 그렇게 해서 추출해낸 65%의 울에다가 그 울만으로는 힘이 없어서 이제 좀 그걸 잡아주려고 폴리아크릴 이런 걸 폴리아크릴이랑 나일론 좀 섞어주나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탄생한 다시 태어난 울입니다. 그래서 와,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그 환경을 생각하는 것과 또 동물들을 덜 이렇게 괴롭히면서 얻을 수 있는 울이잖아요. 그래서 와, 이건 내가 사야지, 내가 사줘야지.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20% 세일까지 하고 있고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한 탈에 12,000원인가? 그렇게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또 더군다나 이거 구매하게 된 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지금 여름 옷을 뜨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에이프릴 가디건을 다 뜨고 나면 이제 여름 옷을 떠야지 라고 생각하고 여름 실을 이제 찾고 있었는데 린넨실을 살까 면실을 살까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린넨실은 또 먼지가 엄청 날리니까 제가 또 그 기관지가 약해가지고 먼지 좀 날리는 실 쓰면은 바로 목이 메어서 막 그 예전에 제가 찍어놓은 동영상들 보면은 목이 엄청 무슨 가래 껴가지고 진짜 걸걸한 것 같은 그런 목소리, 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 녹화를 한 게 꽤 있더라고요. 다시 재생해 보다 보면. 그래갖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보다가 제가 그 인스타에서 샬라님이 그 메일뜨개 샬라님이 그 도안 출시하신 거 아시나요? 그 허그미 카디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가디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스카프? 그런 것처럼 이렇게 등에다 이렇게 묶잖아요. 근데 그런 디자인처럼 착안해가지고 가디건까지는 아니고 그냥 단면으로 뜨는 건데 등판이 있고 팔이 이렇게 달린 그렇게 단면으로 뜨는 무슨 소린지 아시죠? 한 겹이 두 겹이 아니라 한 겹으로 옷이 반쪽짜리 옷인 거죠. 그렇게 해서 뜨는 게 있었는데 그 도안 참 예쁘게 잘 만드셨다. 그 자스민 스티치인가요? 뭐 그런 스티치도 들어가고 예쁘다 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도안도 되게 금방 출시하셨어요. 그거를 유튜브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출시하셨는데 그거를 도안 출시 기념으로 이벤트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응모를 해봤는데 글쎄 2명 뽑는데 제가 거기 된 거예요. 와, 진짜 대단. 너무 감격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됐다고요? 그래서 DM이 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름 옷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지금 딱 그러면 이렇게 반팔 같은 거 입고 간절기에 추울 때 쌀쌀할 때 그늘 같은 데 앉아 있거나 할 때 걸치면 좋겠다. 실내에서 좀 쌀쌀할 때 입으면 좋겠다. 아니, 걸치고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도안을 받았으니까 보답하는 의미로 예쁘게 떠야 될 것 같은 그런 거예요. 물론 올해 못 뜨고 내년에 뜰 수도 있고 내후년에 뜰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떠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은혜에 보답하고자 뭘로 떠볼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실이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근데 컬러도 되게 다양해요. 이거 말고도 저는 그레이를 골랐지만 전 요즘에 되게 봄봄한 컬러만 떴더니 좀 약간 이런 무채색 컬러가 또 떠보고 싶어서 이런 연 그레이, 멜란지한 그레이를 골랐어요. 햇빛을 때 보면은 어떻게 볼까요? 너무 밝게 보이나요? 이렇게 멜란지한 그레이를 골랐는데 연노랑도 할까 말까 고민했었어요. 연노랑 진짜 약간 버터색 같은 노란색? 그런 노랑도 되게 예뻤고 연보라색, 뭐 하늘색, 그리고 민트색 뭐 이런 그런 예쁜 컬러들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런 색 옷은 뜬 적이 없어가지고 연 그레이, 멜란지 그레이를 구매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떠도 되게 데일리 아이템으로 쓰기 오히려 이런 어떤 뉴트럴한 컬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쓰면 어느 옷을 무슨 색 옷을 입든 거기 걸쳐 입기 더 편할 것 같아서 연노랑보다도 이걸로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그레이를 고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허금이
카디숄 캐스트온 하면 또 유튜브로 인스타그램으로 소식 전하도록 할게요. 매일 뜨개 샬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도안 출시 축하드려요. 대박 나세요. 이렇게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이 생각보다도 5mm 권장이라고 해서 좀 굵기가 있겠구나 했는데 생각보다도 더 두꺼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카디쇼를 뜨면 이거를 좀 사이즈를 조절해서 떠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사면서 그 생각은 안 한 거예요. 이것은 타레실이다. 감아야 한다. 제가 이 에이프릴 뜨는 게 합사해서 뜨고 있잖아요. 제일모직 노블레스 그 콘사를 세 겹으로 감아서 그 레이스얀 손염색실 레이스얀이랑 합사를 해서 뜨고 있는데 어제 갑자기 실이 거의 떨어졌어요. 어제가 그제구나. 근데 실감기 귀찮아가지고 안 뜨고 방치해뒀다가 가뜩이나 몸통 가디건 뜨기 싫은데 지금 몸통 가디건 거의 10cm거든요. 몸통 가디건이. 굉장히 길어요. 6cm도 뜨는데 지루한데 고무단 뜨는 게 정말 귀찮은데 10cm 진짜 길더라고요. 근데 더군다나 이게 스와치 떴을 때 세로 수축이 있는 실이라서 10cm 보다 적게 뜨면 더 줄어들 것 같아가지고 10cm는 적어도 꼬박꼬박 뜨자 해서 꾸역꾸역 떴는데 뜨는 와중에 거의 한 2cm 정도 남았을 때 또 실이 떨어진 거예요. 다른 실 조금 남은 걸로 뜰까 하다가 어쨌든 소매 뜨려면 감아야지 하고 어제 감았거든요. 처음에는 좀 재미있게 감았는데 제가 뜨는 방법, 합사하는 방법 올려드렸었거든요. 그 영상 혹시 참고하시면 생각보다 빨리 감기는 해요. 근데 처음에는 재미로 막 감았는데 어제는 되게 감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타레실 얘도 감아서 물론 합사는 안 해도 되지만 한 겹으로 뜨면 되니까 어쨌든 이거 감아서 써야 된다는 사실은 생각은 안 했네요. 아무튼 이렇게 귀여운 재활용 지구를 생각하는 어떤 그런 좋은 실을 알게 돼서 한번 사왔습니다. 써보고 제가 또 이 실의 느낌이 어떤지 뭐 그런 것들 한번 나중에 또 말씀드려 볼게요. 뜨고 있는 영상을 찍게 되면 그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구매한 리네아에서 구매한 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짠! 라라뜨기 면투부사 그리고 산네스간의 틴 리네 그리고 크렘케 재활용 울실 크렘케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도 다양한 컬러로 샀죠? 이게 분명 어머님이 이걸 안 고르셨으면 뭔가 다른 파스텔한 컬러로 해서 결국 파스텔 여리여리한 컬러가 됐을 것 같긴 해요. 자, 이렇게 리뷰를 해봤고요. 이것도 잘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옷을 잠옷이 아니고 일부러 이 옷을 입었어요. 그냥 입어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뜨개는 뭐 옛날부터 소품 같은 건 좀 뜨고 또 비행기 소리가 나네. 전투 훈련이 있나봐요. 비행기가 요즘 오늘 좀 자주 날아다니네요. 저 비행기 소리가. 네, 오늘 이 옷을 입어본 거는 제가 뜨개는 가끔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겨울 되고 철 되면 소품 정도 떠보고 이게 조금씩 했었는데 목이 아프네요. 그런데 그 재봉틀 이런 거, 바느질 이런 거에도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거는 만드는 거 뭐 이런 거는 다 호기심이 많아서 조금씩 해보다가 또 질리면 안 했다가 또 한 뭐 시간이 좀 흐르면 또 했다가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가 언제부터였죠? 20대 아니야 결혼하고 나서네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이제 제가 하도 손으로 막 뭘 꼬매고 있고 하니까 재봉틀 사지 그러냐 하면서 이제 재봉틀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뭐 비싼 거 말고 그냥 가정용 그냥 그런 거 전문가용 이런 거 사는데 또 제가 안 하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그런 거 투자하는 걸 좀 아까워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용 그런 거 사달라 해가지고 신거에서 나오는 그냥 입문자 쓸만한 그런 가정용 재봉틀을 그때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재봉틀을 막 시작해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만든 옷이 이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서 옷이라고 하기에는 나름 그냥 그 뭐죠? 그 제도를 해가지고 제도라고까지 할 건 없고 그냥 그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그 크롭 끝나시로 해가지고 이렇게 겉에 걸쳐 입는 거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이렇게 그리고 뭐 밑에는 프릴을 잡히게 하고 풍성하게 해서 입어볼까? 탱크탑? 아니지, 탱크탑은 아니지. 뭐죠? 이렇게 입어볼까? 하고서는 만들었는데 좀 크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그때 옷을 직접 만드는 게 이제 감이, 사이즈에 대한 감이 없으니까 좀 크게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지금 뒤에서 약간 찝어놨어요. 너무 커가지고 옆에가 거의 너비가 이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고 아무튼 나름 뭐 여기다가 중간 이게 두 겹인데 이거를 받기 전에 집에 갖고 있는 레이스도 막 달아보고 이거는 다이소표 1,000원짜리 레이스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달아보고 끈도 린넨 그거 바이어스 가지고 달아보고 뭐 레이스도 해보고 이렇게 라벨도 달아보고 그래서 그때 초반에 만들었던 거라 뭐 이렇게 막 밖에 입고 다닐 정도의 어떤 퀄리티는 안 되지만 그래도 추억하려고 제가 한번 예전에 제가 미싱하는 취미도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서 오늘은 한번 이걸 입고 방송을 해봐야겠다. 맨날 잠옷만 입지 말고 그래서 이걸 입어봤습니다. 남편은 이걸 보면은 아까도 입은 거 보더니 애기 옷 입은 것 같아 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애기 원피스로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만들었다고 사진 찍어서 올렸을 때 그 사진으로 봤을 땐 크기도 가늠이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냥 디자인으로만 봐서는 애기 원피스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품이 너무 커서 애기한테 입힐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그쵸? 그런 느낌이죠. 애기들 입는 원피스 같은 느낌. 근데 이게 그냥 상의에 그냥 이렇게 받쳐 입는 겹쳐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재봉틀 막 할 초기여가지고 이런데 안에 안단을 이제 박아야 되는데 안단 박을 때 보면 이렇게 그 오버록 처리를 원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오버록이 없으니까 말아박기를 하던지 아니면 귀찮으면은 그 뭐죠? 지금 안단이 오버록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재봉틀에 지그재그 이런 패턴이 있거든요. 지그재그도 있고 뭐 무슨 뭐 무늬도 있고 막 하는데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 그랬어요. 그래도 나름 애착이 갑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그레이가 아니라 이렇게 스트라이프예요.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 원단이고 이 원단도 되게 저렴한 원단 이렇게 막 파는 데에서 잘 샀던 것 같아요. 되게 좀 만지면 좀 가슬가슬한 남자들 와이셔츠 느낌 같은 그런 재질이기도 해요. 구김도 잘 안 가고. 근데 너무 크게 만들어서 밖에 못 입고 다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품을 지금 제가 줄이려면 이 옆면을 어떻게 해서 줄이던지 할 수는 있는데 요즘 미싱을 안 하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니까 앞치마 같기도 하네요. 좀 레이스 달린 러블리한 앞치마. 뭐지? 요즘에 미싱방이 완전히 캠핑 다니고부터 초토화 돼가지고 미싱 못한 지 2년 정도 됐어요. 물론 제가 고관절 때문에 어디 앉아서 미싱 받고 그럴 상황도 아니기도 했고 그래서 이것도 다 캠핑 박스예요. 이거 두 개 다. 이렇게 베란다, 캠핑 갔다 오면 베란다 이렇게 쌓아두거든요. 방해하지 마. 절로 가. 시험이라고 통화했어. 뭐래?
그래서 캠핑 다니고부터는 짐이 너무 많아지니까 저희 집이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작은 아파트여가지고 작은 방에 그 제 미싱이랑 나중에 이제 오버록도 생겼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지그재그로 바꿔 앉아 있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남편이 나중에는 오버록 사. 근데 오버록 이게 없으니까 올이 이렇게 풀리고 막 해서 그래 뭐 이런 얘기를 언제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게 뭔데 그걸 사라. 그래서 됐다. 뭐 내가 전문으로 엄청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가다 하고 또 조금 하다가 또 질리면 한 몇 달 안 하다가 또 하고 싶어지면 또 하고 그런 사람이라서 뭘 사냐 이랬는데 나중에는 결국 공방을 잠깐 다녔었는데 그 공방 다니면 이제 오버록 있으니까 가서 쫙쫙 박아가지고 와서 오버록 박을 부분은 일단 미리 다 박은 다음에 거기서 뭐 박음질 다 못한 건 집에 와서 숙제로 뭐 이음 박음질 같은 거는 하더라도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오버록 하나 살까 가정용으로 해가지고 또 그것도 가정용으로 미싱 카페에 미싱 카페도 미싱으로 옷 만들기인가? 그 카페가 제일 유명하고 큰 카페일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공구 뜨는 걸 보고서 거기서도 이제 가정용 저렴이를 또 하나 들여가지고 지금은 그 미싱방 테이블에 미싱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오버록 있고 그리고 밑에 이제 실들이 이제 또 재봉하면 또 색깔별로 실이 또 다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냥 하얀 실로 웬만하면 다 되긴 해요. 하얀 실이 있다 하면 하얀색, 검정색, 회색 뭐 이러면은 근데 또 이게 원단마다 하얀색 하면 너무 그 색깔이 도드라지는 게 있어가지고 또 그냥 실 하면 안 되고 재봉하는 실이 따로 있거든요. 잘 안 끊어지는. 근데 그것도 묻지마 이런 느낌으로 뭔가 그런 어떤 공장? 그런 미싱 공장 같은 거 재봉 공장 하시는 분들이 또 쓰다가 이렇게 남은 거 색깔별로 막 랜덤으로 있는 거 한 박스에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막 요 정도 하는 거를 또 사가지고 그걸로 잘 버텼어요. 나름 다양하게 들어있는 거 사서 그런 실도 막 있고 또 부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자재 뭐 지퍼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레이스, 뭐 이런 바이어스 테이프, 뭐 등등등등 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노루발도 뭐 이렇게 뭐 그냥 직선 바퀴 할 거, 뭐 단추 구멍 만드는 거 막 이런 거 있고요. 이게 취미라는 게 참 그죠? 끝이 없어요. 뜨개질 할 때 막 장비 그죠? 바늘 이거 나무 바늘 사고 뭐 스틸 바늘 샀다가 뭐 어떤 거 더 뾰족한 게 필요하다 해서 뭐 사고 짧은 거 사고 긴 거 사고 케이블 긴 거 쓰고 짧은 거 쓰고 막 필요한 것처럼 있으면 편하고 없어도 뭐 못하진 않지만 뭐 그런 것들 나중에는 그 똑딱이 단추 아시죠? 그냥 이렇게 바느질로 달 수 있는 똑딱이 단추가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그 어떤 스포츠 의류 같은 거 특히 보면 바람막이나 어떤 그 경량 패딩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똑딱이 있어요. 그 똑딱 플라스틱 단추 그게 그냥 달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계가 있어야 달 수 있거든요. 작두라고 불러요. 초록작두. 진성 초록작두라고 되게 그쪽에서 유명한 그 펀칭이라고 해야 되나? 그 기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또 만들면 편하니까 나중에 또 그것도 샀어요. 근데 그거 구석에 그것도 있고 근데 그걸로 이제 그런 청바지에 박는 진 그런 것도 다 박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 방은 봉쇄되어 있습니다. 캠핑 다니고부터 캠핑짐이 일단 글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뭐 하니까 거기 앉을 수가 없어요. 캠핑 다니면 이래저래 또 짐이 생기니까요. 그래가지고 캠핑짐이 집에 차지하고 여기 베란다도 저쪽 끝에 선반에는 또 다 캠핑짐이에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집이 엉망진창입니다. 짐이 너무 많아요. 미니멀리스트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취미생활에 대해서 얘기해보다가 그래서 제가 실을 못 사는 게 그때 그 원단들을 보면 눈이 뿅 하면 진짜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원단도 그냥 이렇게 그 홈페이지 판매하는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 페이지에서 그때 한마 두마 몇천 원씩 해가지고 6, 7천 원 해서 그렇게 사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차라리 살 때 필요한 것만큼 몇 마씩 사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쌓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미싱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 원단 공장에서 바로 떼오는 어떤 그런 거 있죠. 아니면 원단 공장에서 어디에서 그 마루 이렇게 롤로 줄줄줄 엄청 크게 말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쓰다 보면은 몇만 안 남았을 때 그게 이제 빠지고 해서 그런 것들을 또 가져다가 싸게 파시는 데도 있고 해서 그럼 이제 그때 특가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되게 싸요. 한 마에 1,000얼마 막 2,000얼마 이렇게 올라요. 좋은 원단들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안 사면 못 사는 거니까 저거는. 그럼 이제 거기 완전히 그 홈쇼핑 모드 돼가지고 또 막 사요. 아, 이거는 뭐 만들어야지? 아, 이걸로 블라우스 만들면 되겠다. 이걸로 뭐 하면 되겠다. 뭐 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때 무슨 핑계가 다 있어요. 아기 내복 원단으로 쓸만한 그런 진짜 좋은 오가닉 면 원단 막 이런 것도 있고요. 아, 이거는 내가 잘라서 스카프 박아가지고 스카프 만들어도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사고 뭐 별거 다 사가지고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방에 지금 5단짜리 좀 이렇게 막 한 80cm 폭 되는 서랍 그런 게 두 개가 쌓여 이렇게 얹어져 있는데 거기 다 원단 들어가 있고 그거 말고도 그냥 큰 박스 막 박스에 넣어가지고 나중에는 박스 넣어서 그것도 있고 여기 베란다에도 요 저 뒤에 캐비넷 그 위로도 박스 속에도 있어요. 과거에 나야 왜 그랬니? 얼마 전에 다다뜨기님이셨나? 인스타에서 그랬어요. 어디 카페에서 실도 좋은 계속 더 좋은 실이 나오니까 쟁일 필요가 없다 그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말을 알았더라면 그런 짓을 안 했을 텐데 그게 되게 쌓여있다는 게 되게 마음의 짐이거든요. 계속 저거 써서 없애야 되는데 저거 왜 그렇게 사재꼈나. 그렇다고 저걸 팔자니 누가 사겠어요. 그쵸?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은 막 묻지마 원단 해가지고 그냥 뭉태기 묶으면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팔면 또 사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렇게 팔자니 또 되게 좋은 원단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거 사서 맨투맨도 여러 벌 만들고 남편 옷도 만들어주고 헬리넥 셔츠 있죠. 이렇게 요렇게 차이나 카라처럼 요만큼 살짝 올라오게 하면서 이렇게 단추 해가지고 이게 단추는 폴로 셔츠처럼 이렇게 닫을 수 있고 그런 헬리넥 셔츠도 만들어주고 와이 셔츠도 만들어주고 막 했었어요. 저도 제 거 원피스 자켓 겉에 린넨 면 자켓 그런 거 있죠. 약간 루즈하게 입는 거 그런 자켓도 만들었었고 네 그랬어요. 약간 니트 같은 소재로 된 원단도 있어서 그거 잘라서 그 한동안 그 밑단에 프릴처럼 이렇게 앞엔 좀 짧고 뒤엔 또 살짝 길어지는 그런 기장의 그런 원피스 그런 것도 많이 입었었잖아요. 그런 것도 만들어서 입고 많이 만들어 입었어요. 선물도 하고 잠옷 바지 같은 거 만들어 선물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안 한 지 지금 한 2년 넘어가는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이사를 가면 다시 방을 제대로 꾸미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엉망진창이 되지 말아야 될 텐데 이사 가면 그래도 좀 수납 공간이 많아서 수납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 가려고 하니까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신경 쓸 게 아무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사업체도 사실 지금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지를 못해서 지난달에 예약할까 하다가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또 다 놓쳤어요. 근데 또 은행 업무 막 그거 뭐 중도금 잔금 뭐 이런 거 처리하려면 평일에 이사를 해야 돼서 금요일에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가려는 날은 이삿짐 센터가 그날 또 손 없는 날이래요. 저희는 그런 건 안 따지는데 손 없는 날이라 예약이 힘들다고 더 비싸다고도까지 했었는데 비싸고 말고 떠나서 지금 하고 싶은 데가 다 안 돼요. 10군데도 넘게. 그래서 어딘지도 모르겠는 곳에서 일단은 견적을 보러 오시기로 했습니다. 잘 되겠죠 뭐. 그쵸? 그렇게 생각해야지. 근심 걱정하고 있다고 풀릴 건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캠핑을 갑니다. 난로에 구워 먹으려고 쫀디기를 하다가 여기다가 캠핑버스 위에 까먹을까봐 여기 올려놨는데 이게 보이네요. 내일은
산 그 휴양림에 있는 야영장으로 가서 벚꽃 캠을 하려고, 그게 이제 주말은 추첨이거든요. 그래서 추첨해서 되면 이제 가는 건데 추첨이 될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4월 첫째 줄 할까 둘째 줄 할까 되게 고민했었거든요. 그게 추첨이 언제냐면은 3월 4일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벚꽃 피는 날짜가 언제까지 찝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이제 3년차 다니면서 한 번도 벚꽃 필 때 가본 적이 없어서 벚꽃 캠핑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했었는데 4월 첫째 주냐 둘째 주냐 어떻게 찝을까 막 하는데, 이제 벚꽃 피는 날 그거 뭐 지도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뭐 보고 했는데, 처음에 그 지도가 발표 났을 때는 제가 잘못 집었구나 했어요. 3월 말이면 뭐 이미 다른 지역 다 피는 것 같고, 제가 가는 데는 저기 충남이고 전북 바로 위쯤이라서 날씨가 따뜻한, 근데 물론 산이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한 3월 말이면 다 펴버리는 것처럼 나와서 망했구나, 이번에도 그냥 가서 쉬다 오자. 나무나 보고, 거기 나무 되게 많아가지고 진짜 눈이 완전 시원해지거든요. 나무나 실컷 보고 오자 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또 꽃이 일찍 피는 것 같더니 멈칫하면서 좀 늦게 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막 피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쩌면 거긴 산이니까 내일 가면 오히려 이제 만개했을 수도 있겠다, 완전 그늘이고 막 이러니까 그 생각이 들었고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울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일단 아직은 한 4월 말 5월 초 중순까지는 난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해가 지면. 그래서 난로 가져갈 거고, 쉘터 안에서 놀아야 될 것 같아요. 밖에 내일 또 바람이 좀 꽤 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한 7m/s 정도고, 돌풍 한 12까지도 올라가는 걸로 돼 있어서 밖에서 놀기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아예 그 쉘터 안에서 놀 생각을 하고 가야겠다. 좀 반경이 좀 좁아지겠지만, 하지만 좀 제가 밖에 앉아서 뜨게 하는 모습, 벚꽃이 많이 폈다면은 뜨게 하는 모습을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올해가 바뀌고 첫 캠핑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캠핑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진짜 캠핑 말이 없다 상태였거든요. 캠핑 영상만 보면서 맨날 한겨울에 갈 엄두가 안 나서 초겨울까지 갔다가 이제 봄에 가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새조개 철이잖아요. 그래서 새조개 샤브샤브를 한번 해먹어 보려고 해요. 좀 비싸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칼국수랑 해서 먹어볼 계획이고요. 그것도 한번 담아볼게요. 그리고 어제 남편이랑 그 근처 아파트 장에 갔다가 이를 데려왔어요. 사실 이렇게 포트에 있는 거 사왔고요. 근데 이렇게 집에 있는 화분에 이렇게 그냥 일단 꽂아줬어요. 분갈이까지는 아직 다음 주쯤 해줄까 싶은데, 분갈이 하기엔 얘가 또 너무 작아요. 그래서 화분이 좀 더 큰 게 필요해서 일단 집에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꽂아놨고, 얘는 치자입니다. 치자나무 아시나요? 이게 하얀 꽃이 펴요. 하얀 장미처럼 정말 예쁘게 피는데, 소담하게 피는데, 그게 지금 여기 봉우리가 꽤 큰, 거의 터지기 직전인 큰 봉우리도, 꽃봉우리가 이렇게 3개 정도 보이고요. 이 잎 사이사이로 지금 조금씩 조그맣게 지금 꽃눈처럼 조그맣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꽤 많이 필 걸로 생각이 돼요. 이거를 사왔고요. 생각 같아서는 외목대로 좀 더 이게 두껍게 자란 좀 요만한 사이즈를 사고 싶었는데, 제가 걱정되는 게, 저는 포장이사를 안 해봤어요. 그동안 이제 결혼하기 전에 원룸이사 정도 용달 불러서 그냥 저랑 남편이랑 남자친구였죠? 남자친구 친구랑 불러가지고 나르는 정도만 해가지고, 포장이사를 얼마나 꼼꼼하게 해주시는지, 제가 좀 남을 잘 못 믿는 성격이 있어요. 되게 꼼꼼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맡길 만한 건 다 맡겨야 되는데 제가 되게 불안해하는 게 있어서 그거를 좀 많이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쪼만쪼만한 화분들을 안 다치고 잘 이사를 시켜주실지 모르겠어가지고 화분을 못 사겠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애들도 막 망가지거나 애들이 뭐 부러지거나 다치지 않을까, 막 흙이 쏟아지고 막 이렇게 막 엎어지고 그러지 않을까 막 걱정되는 거예요. 경험담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화분을 못 사겠는 것도 있는데, 그래갖고 작은 거 일단 5,000원짜리를 구매해왔습니다. 큰 거 몇만 원짜리 이런 거 샀는데 또 망가지고 그러면은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단정화예요, 단정화. 저는 뭐 정원을 가꾸는 그런 유튜버는 아닌데 지난번 영상에도 제가 막 제 베란다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촬영했거든요. 이렇게 제 옷 배경으로 해야 좀 보이네요. 이 단정화는 되게 귀욤귀욤하게 잎이 이렇게 작게 있는 귀욤귀욤한 식물이에요. 근데 나름 또 이게 작아도 이게 가지가 있어요. 나무 가지예요, 이게. 이거 수영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제가 모르겠어요. 작년에 한번 겨울에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살 수 있으면 살고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했는데 봄이 되니까 이게 약간 갈색잎 보이시나요? 이 갈색잎들이 이 거의 대부분의 가지의 잎이 다 갈색으로 변해버려서 죽는구나 했어요. 근데 믿어주었더니 이 아이가 봄이 되니까 다시 이렇게 초록잎이 엄청나게 나면서 잎이 엄청 반짝반짝하고 윤기가 나요, 지금은. 그리고 오늘 알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있었어요. 얘도 겨울 거의 다 될 때 사와서 분갈이 하기 겁이 나는 거예요. 원래 추워질 때 분갈이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오늘 얘도 꽂아주자 해서 꽂아주다가 발견한 게 여기가 이렇게 이 네이클로버 같이 이런 잎 사이사이에 그 거뭇거뭇한 이런 것들이 보이시나요? 혹시? 거뭇거뭇한 것들? 이게 꽃이에요. 꽃이 이렇게 펴지려고 지금 몽우리가 다 짙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피면은 여리여리한 하얗고 약간 분홍빛 도는 꽃이 되거든요. 조그매요, 꽃도. 이 칼란디바 아니지, 얘는 가랑코에지. 가랑코에보다 좀 더 작은 꽃이 피거든요. 세상에나 이렇게 살아나줘서 너무 고맙고, 거기다가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꽃을 피울 준비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버리지 않길 잘했다. 생명을 버릴 뻔했네 하면서. 약간 마오리 소포라처럼 보이죠? 이렇게 카메라로 보면 마오리 소포라 같은 어떤 잔잔한 이파리 같은 느낌인데, 마오리 소포라까지 같이 그렇게 작은 잎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처음에 살 때부터 이렇게 좀 가늘고 얇은 잎은 식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키우기가 좀 까다롭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주기 같은 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차라리 이렇게 페페 종류, 이렇게 좀 만졌을 때 딱 봐도 동백나무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동백나무라기보다는 어떤 두꺼운 종류의 식물 있죠. 또 말이 생각이 안 나지? 고무나무, 그런 애들. 고무나무과 아니면은 금전수 이런 애들 있죠. 좀 잎이 두꺼운 애들. 그런 애들이 키우기가 쉬워요. 걔네는 어쨌든 자체적으로 이렇게 물을 주면 그거를 빨아들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그걸로 이렇게 수분 증발도 하고 하면서 천천히 이제 머금고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잎이 가늘고 작고 여리여리한 애들은 자기가 가지고 품고 있을 수 있는 물의 양이 너무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때그때 관리를 잘 해주지, 그렇다고 물을 자주 주면 죽어요, 또. 그러면 이제 뿌리가 썩어서 죽으니까 통풍도 잘 시켜줘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좀 관심을 조금 덜 가져도 차라리 덜 갖는 게 잘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을 좀 끄는 게. 근데 얘네는 그렇다고 관심 아예 끄면 또 힘든 아이들이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잘 못 키우는구나, 얘가 죽으려나 보다 했는데 이렇게 또 봄을 맞이해서 열심히 잎을 내주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새 잎을 또 이렇게 내주니까 반짝반짝 윤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봄이고 하니까 분갈이를 좀 해주고 싶은데 그놈의 이사 때문에 지금 이도저도 못하겠다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좀 더 큰 화분으로 옮겨주고 싶은데 분갈이도 해주고, 이게 흙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더, 그쵸? 얘가 빨아들일 수 있는 양분도 그렇고 머금고 있을 수 있는 물량도 그렇고 해서 좀 큰 걸로 옮겨주고 싶은데 그래요. 그래서 이게 피면 향이 엄청 좋아요. 이게 하얀 장미처럼 막 피는데 그 하얀 꽃에서 향기가 엄청 좋아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한번 이 치자꽃이 피는 나무를 사려고 했었는데 때를 놓쳤거든요. 그때가 이미 한 6월, 7월 이랬나? 그냥 거의 이제 꽃 보는 시즌이 끝나갈 때여가지고 사도 계속 초록잎만 거의 반년 보다가 내년이나 돼야 꽃이 또 다시 피겠지 싶어서 안 사고 참았는데, 어제 장에 갔는데 이게 있어서 지나치기가 힘든 거예요. 원래 뻥튀기 사갖고 그냥
원래 뻥튀기도 아니었어요. 그냥 타코야키, 그냥 그 플리마켓 쭉 생기니까 그거 눈으로 구경 한번 싹 하고 타코야키 사 먹어야지 근데 타코야키 트럭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보다가 뻥튀기를 누가 들고 가시는데 그 되게 갑자기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동그란 뻥튀기. 그래서 그거 사야지 하고 갔는데 또 그거를 딱 집었는데 짹짹이 왔다. 안녕. 여기가 나무가 많아서 새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그래서 휴양림이 따로 없다. 너무 즐거운 6년을 보냈어요. 여기서 신혼집. 이렇게 맨날 캠핑 의자 펴놓고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아무튼 그래서 그 뻥튀기를 사는데 그 옆에 보니까 그거 아시죠? 세모로 된 그 샌베. 그 옛날에는 그 슈퍼에 가면 저 어렸을 때는 그 유리로 된 그 장식장 같은 그 매대? 거기서 이렇게 위에서 뚜껑 열 수 있고 거기 넣어놓고 이렇게 퍼서 팔고 그랬었는데 그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 발라져 있는, 김가루 묻어 있는 거. 그래서 그게 먹고 싶어서 또 그것도 사고. 하고 이제 딱 돌아서려고 하는데 저 옆에 바닥에 트럭이 있고 그 바닥에 쫙 늘어져 있는 식물들이 제가 또 떠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 카페 갔다가 그 정원에서 꽃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봄인데 꽃을 안 사고 내가 이러고 있으니 어떡하면 좋나. 꽃 사고 싶다 하다가 꽃 이쁘다고 해서 사진 찍고 있고 막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지 말고 꽃 하나 사. 작은 거라도 기분 내 해가지고 기분은 낸다고 이렇게 샀잖아요. 가랑코에를. 이거는 한 겹짜리고요. 그 칼란디바라고 부르는 그 겹 가랑코에도 있죠. 이게 꽃잎이 두 겹으로 나는 거. 그것도 이쁜데 그냥 이게 수형이 예뻐 보여서 이거 사왔어요. 이파리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외목대로 키울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되게 흔하죠. 화원 가면은 여기 밑에를 잎을 이것도 이제 다육과니까 키우기 쉽고 그 밑에서 이렇게 잎을 똑똑똑 따주면서 위로 자라게 키우면 외목대로도 키울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하나 또 데려왔습니다. 이건 4,000원이었어요. 꽃대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키워봐야 되는데 이런 꽃 종류는 또 막 이동하고 이러면 스트레스 받을까봐 너무 걱정이 많죠. 걱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걱정 좀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명상을 왜 하는지 도대체, 그죠? 자, 이렇게 새로 산 식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저의 노프릴은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가디건을 이제 처음에 옷 뜨는 김뜨개님 브이넥 가디건을 뜬 이후로는 또 이게 그 다음으로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가을쯤에 뜨고 나서 그동안 계속 탑다운을 뜨니까, 니트를, 그냥 스웨터를 뜨니까 그냥 원통으로 쭉 떠내려가기만 했지, 이렇게 겉면, 앞면, 평면 뜨기를 안 했잖아요? 이 평면 뜨기 하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계속 뒤집으면서. 안 뜨기를 계속 해야 되고. 컨티넨탈 불편하고 그런데 손목이 안 좋아서 아메리칸 오래 뜨면 안 되는데다가 저번에 라울루쇼 이렇게 무늬 들어간 건 아직까지 아메리칸이 편해서 아메리칸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라울루를 제가 아시다시피 따끔따끔 라울루쇼부터 시작해가지고 떴다 풀렀다를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완성했던 F5 영상에 있는 그 예쁜 피치빛 라울루쇼 그것도 원래 두 겹으로 떴다가 다 뜨고 실이 조금 밖에 한 요만큼, 그 삼각형 요만큼 끝에가 요만큼 부족해가지고 싹 풀고 다시 한 겹으로 막 가르시오 하고 난리를 쳐갖고 다시 한 겹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냥 완전히 제대로 떴다 하면은 한 3개나 4개 정도 뜬 정도로, 그건 좀 오반가? 그렇게 떴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늬가 들어간 거 떴다 보니까 주로 계속 오른손으로 떠서 이게 무리가 가서 오른손으로 안 뜨고 싶은데 이 안 뜨기가 가끔 안 뜨기는 아직도 아메리칸이 편해서 가끔 아메리칸 뜨다가 플리킹 뜨다가 막 해서 엉망진창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떴고요. 이 밑에 고무단까지 내려가서 이제 고무단을 이렇게 10cm나 떴어요. 아직은 좀 이렇게 울렁울렁해 보이는데 빨면 괜찮아지겠죠? 이게 좀 사이즈가 작아서 그때 지난 영상에는 풀지 어떨지 모르겠다라고 했었는데 입어보니까 나름 그래도 이 어깨는 조금, 제 어깨가 여기까지면은 어깨 한 요 정도 없기는 해요. 그럼 여기부터 그냥 소매가 내려오는데 뭐 어때 그냥 하고서는 그냥 뜨기를 했고, 이 몸통 같은 데는 그냥 딱 맞게 입기에 그냥 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민소매 입고 딱 그냥 이걸 겉옷처럼 그냥 딱 겉옷이 아니라 그냥
그냥 티 입듯이 입기에는. 이번에는 딱 맞게 떠보자. 맨날 할랑하게 100짜리 이런 것만 떴으니까 이번에는 딱 맞게 한번 떠보자 해가지고 그냥 쭉 떴고요. 드디어 소매가 실업병이 아니라 소매 신납병이 됐습니다. 소매 뜰 날만 기다리면서 이 몸통을 떴어요. 겉뜨기 안 뜨기, 겉뜨기 안 뜨기, 겉면 앞면 뜨기, 뒤집어 뜨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소매 뜨면 이렇게 원통으로 떠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통으로 겉뜨기만 계속 무한으로 하면 되니까 그냥 겉뜨기로 무한으로 무한 메리아스 뜨기를 할 수 있으니까 무념무상 뭐 틀어놓고 유튜브 보면서 해도 되고 드라마 보면서 해도 되고 오디오북 틀어놓고 해도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신나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거의 이만큼 떴어요. 소매 거의 끝나까지는 아니고 이게 11번 줄이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저는 게이지가 좀 세로 수축이 있고 해서 원작보다 원작은 뭐 10단에 한 번 줄이고 38cm더라고 하는데 저는 한 43cm 정도까지 계산해보면 43에서 45까지 떠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1단 그 코스 줄이는 거 계산해보니까 11단에 한 번 줄여야 될 것 같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 9번째 줄일 차례가 됐네요. 거의 끝나갑니다. 두둥두둥 소매 하나가 거의 끝나가고요. 또 지옥의 고무단이 남았네요. 고무단 6cm나 떠야 되는데 일단은 고무단 뜨다가 하기 싫으면 여기다 걸어놓고 이쪽 그냥 뜨죠 뭐. 그죠? 그래서 이쪽 실 걸어둔 소매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앞접도 떠야 되잖아요. 진짜 가디건 너무 귀찮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예쁘긴 한데 그리고 활용도도 높기도 한데 가디건이 더 스웨터보다 여기저기에 받쳐있고 근데 귀찮은 게 너무 많네요. 참 평면 뜨기 해야 되는 것도 싫었는데다가 그럼 팔뚝 끝나는 게 아니었네요. 지금 이 앞섭 주워가지고 단축구멍 내야 되잖아요. 귀찮아. 그래도 꾸역꾸역 얼른 끝내야 4월에 입죠. 지금 벌써 4월 8일입니다. 4월 중순 아니네. 소매 뜨면은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은 끝나고 세탁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앞섭을 떠야 되네요. 다음 주 중에는 끝내야죠. 그쵸? 그래야지 다음 주 중반 4월 중반에는 입어야 그래도 에이프릴인데 4월 5월 입으면 많이 입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쵸? 이제 여름옷 입어야죠. 더울 텐데 벌써 더워요. 요즘에 낮에 집에서 그 긴팔 잠옷 입고 있으면은 겨드랑이에 땀이 나더라고요. 낮에는 반팔 입고 있어야 돼요. 여기 베란다 온도가 24.7도입니다. 꽤 온도가 높네요. 밖에 땡볕이 앉아있으면 27도, 8도 될 것 같아요. 아닌가? 체감 온도는 그럴 것 같아요.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촬영해 볼게요. 오늘은 택배가 도착해서 같이 뜯어볼 겸 또 카메라를 켰고요. 이렇게 베란다에 앉아서 저의 힐링 공간에서 또 촬영을 해봤습니다. 저의 또 다른 취미인 그 취미 부자 얘기하면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막걸리 영상에서 얘기했나? 아무튼 저의 다른 취미 중 하나인 미싱, 옷 만들기 취미에서 그 초창기 때 만들었던 옷을 한번 입고 등장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때까지 또 건강하고 행복한 뜨개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언제나 구독, 좋아요, 뭐죠 또? 유튜버 맞나?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시고 또 그때 잊지 않고 그 영상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또 시청해주시는 분들 신기하고요. 아마도 알림 설정을 하시는 거겠죠.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규칙적으로 매주 무슨 요일 몇 시쯤 올리는 그런 게 또 아니다 보니까 취미로 하는 거라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올리는 영상을 혹시라도 기다리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나도 감사하죠. 근데 그렇다면은 알림 설정 해두시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언제 올리나 안 하고 이렇게 제가 영상 올리면 알림이 뜨니까 새로운 영상 기다리실 때 바로 보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거 언제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황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제 영상에 애정을 갖고 봐주시고 피드백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있나?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뜨개 하시면서 들으시기 좋은 영상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캠핑 영상도 한번 담아볼게요. 내일 근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엄청 고생할지도 몰라요. 덕구는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뭐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응? 완전히 적응했어. 기분이 짱 좋아. 짱 좋아요? 응? 기분이 짱 좋아. 아이고. 아이고. 기분 좋아, 아가? 언니 와서 기분 좋아? 잘 자고 있었어? 이거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맘마 먹자. 아이고 제가 에이프릴을 입은 상태에서 얼른 다른 거를 좀 잠깐 찍으려고 합니다. 점심시간 전에 못 가겠는데요. 제가 요즘 뜨고 있는 레이스 펀칭 예쁘죠? 헤르민 님이 동영상으로 올려주셔서 따라하기 좋거든요. 이렇게 V넥으로, 이게 나시 그 민소매가 아니고요. 이렇게 써서 여기 팔을 반팔로 달아야 돼요. 바텀업이고요. 제가 처음으로 도전하는 바텀업입니다. 바텀업으로 올라가니까 그 무늬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뭐 무늬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V넥, 뭐 팔 아몰 분리 이럴 아몰 라인 파고 이럴 때 그런 게 더 용이하긴 한 것 같아요. 탑다운에서 무늬를 떠서 내려온다고 하면 무늬 계산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어디서부터 무늬를 없애야 될지 그런 거를 생각하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여드려야겠다고 한 게 제가 그 운 좋게도 달의 잡화점의 그 인스타 아이디가 어떻게 읽어야 되지? 다리아인가요? 제가 밑에 띄워놓겠습니다. 제가 원래 인스타에 인친분이셨어요. 제가 인스타에 주로 뜨개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팔로우를 하게 돼가지고 알게 된 분인데 그분이 이번에 그 창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뜨개 관련된 용품을 몇 가지 이렇게 판매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바늘을 처음으로 판매하시면서 체험단을 모집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운 좋게 제가 될 줄 몰랐는데 됐어요. 저 그런 거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돼가지고 이 바늘을 제가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4mm, 4.5mm를 신청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 노프릴이 끝나고 에이프릴을 막 뜨려고 할 때여가지고 에이프릴 뜰 실을 준비해 놓고 한 상태라 혹시 그게 오면 에이프릴 뜨면서 테스트 해봐야겠다 하고 신청했는데 딱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에이프릴 요걸로 떴거든요. 그래서 여기 늘림할 때 두 단마다도 아니고 매 단마다 겉뜨기 안 뜨기 계속 늘리니까 이게 엄청 쫀쫀해가지고 뜨기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바늘이 뾰족해가지고 그나마 진짜 뜰 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뜨면서 처음에는 되게 이게 나무 바늘이 서걱서걱한 텁텁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슥슥슥슥 그런 소리가 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왜냐면 제가 뜨는 게 심포니 우드가 주력 바늘이라서 굉장히 미끌거리잖아요. 그거는 좀 미끄럽다기보다는 매끈 아무튼 그 특유의 그 코팅된 바늘 그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어서 되게 어색했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하다. 그리고 길이도 짧아요. 심포니 우드 보여드릴까요? 이 심포니 우드하고 보면 심포니 우드가 케이블 연결하면 이만큼 오거든요. 그래서 심포니 우드보다 한 1.5cm 정도에서 2cm 정도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에 잡히는 느낌도 어색하고 근데 그렇다고 제가 손이 작은 편이라 이 밖으로 손이 나가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짧은 바늘 쓰면 이 새끼손가락이 을 잡아주는 게 없는 느낌이라 어색하다고 이게 허공에서 노는 느낌이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는데 지장이 없는 길이었어요.
이게 몇 인치 바늘인지 그런 걸 제가 잘 몰라서 이 진저 쇼팁 이거랑 비교하면 또 이 정도 길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 차이가 있고요. 아무튼 쓰기에 그냥 적당한 길이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시는 타쿠미 콤보 그게 4인치라면서요. 근데 그게 이 정도 그 길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레이스 지금 요즘에 이제 레이스 뜨기를 하잖아요. 이게 또 장난 아니에요. 그 세코 모아뜨기 뭐 덮어씌워 코마금 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이게 펀칭 만들잖아요. 모아뜨기 하고 레이스 뜨기 하고 야노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뾰족한 바늘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도 요것도 지금 4.5mm로 뜨고 있어서 이 체험단으로 받은 바늘로 잘 뜨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 바늘의 문제는 이 줄걸림이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스위블 케이블이어서 끝에 이렇게 그 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체험단으로 받은 줄은 이게 빠져 있거든요, 한쪽이. 그래가지고 그 속으로 자꾸 실이 걸려 들어가서 계속 안 딸려와가지고 좀 짜증이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 레이스 무늬를 뜨는 부분에서는 코가 헐거워서 그런지 잘 딸려오긴 하는데 이 밑에 고무단 뜰 때 4mm로 시작하는데 4mm로 처음 코 잡아서 하다가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짜증나서 뜨다 풀다 하다가 결국에는 다 풀어버리고 심포니 우드로 캐스톤을 했어요. 그래서 떠올라오다가 이 위에 올라와서 이제 코 모으고 막 할 생각하니까 뭔가 무늬 들어가는 거 뜨려고 하면 이 바늘에 자꾸 이걸 자꾸 짚게 돼요. 그래서 뾰족한 바늘을 쓰는 분들이 그런 이유가 또 있구나. 이걸 또 제가 깨달았거든요. 근데 이 무늬를 뜰 때 그래 다시 한번 바꿔보자 해서 4.5를 다시 이 바늘로 바꿔서 뜨기 시작했는데 이 무늬가 들어가니까 이 코가 헐거워져서 그런지 잘 딸려와서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5하고 이것도 샀는데 3.5하고 4하고 4.5가 체험단을 했는데 제가 주로 뜨는 3.5부터 5mm까지를 주로 사용하니까 그거를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어쨌든 실 리뷰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거기에 같이 붙이기 위해서 지금 시간은 없지만 빨리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3.5와 5mm를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굉장히 뾰족하죠? 이게 손으로 밀면서 뜨시는 분들은 좀 손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무늬 뜨기에 좋다. 좋다는 거. 코늘림 할 때 진짜 장난 아닙니다. M1R, M1L. 그거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썼어요. 요거를 샀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이렇게 뾰족하다 보니까 요 끝에서 이렇게 뜨게 하는 분들은 너무 코가 쫀쫀하게 떠질 수가 있어요. 좀 여기까지 밀어 넣으면서 밀면서 뜨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케이블도 요 60cm를 2개 더 구매했어요. 이 바늘 이름이 SKC 에보니 바늘이에요. 근데 요즘에 또 쓰시는 흑단 자단 바늘이랑 또 비슷한 느낌인데 다른 회사인 것 같아요. 이 케이블은 스위블 케이블인데 제가 쓰는 심포니 우드나 니픽스 이런 조립식 바늘하고는 이 케이블 구조가 달라요. 심포니 우드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나사 암놈 순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얘는 안쪽이 이렇게 파이고 케이블에 튀어나온 나사가 있고요. 그런데 얘는 반대로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 바늘에 이렇게 튀어나온 나사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호환은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 서로 이렇게 끼워지나? 끼워져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네. 그렇고요. 쓸데없는 짓을 하네.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이거 이렇게 스와치 뜨고 할 땐 굳이 줄 연결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길게 막대 바늘처럼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케이블은 60cm짜리를 사야 평소 우리가 쓰는 80cm 케이블 길이가 나와요. 처음에 제가 받은 건 80cm를 받았거든요. 체험단 할 때. 근데 그걸 연결하니까 왜 이렇게 길지?
했거든요. 그리고 뜰 때 너무 긴 느낌인 거예요. 코를 이렇게 쭉 딸려올 때 너무 딱 그 줄이 남는 느낌. 그래서 보니까 그거는 바늘을 연결하면 100cm, 우리가 평소에 100cm짜리 케이블 쓸 때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구매하게 되신다면 아마 판매 페이지에도 그렇게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바늘 연결 시 얼마 이렇게. 그래서 평소에 구매하시는 케이블보다 좀 짧은 걸 구매하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처음에 이 동그란 실리콘 뭐라고 해야 될까? 또 아개가 덮개 같은 거 이게 왜 왔지? 이게 뭐지? 했는데 여기에는 조임키가 따로 없고요. 그러니까 요 마개를 여기 이렇게 바늘이 있으면 요 부분 여기 뭐죠? 스틸 부분이 미끄러우니까 그 부분을 저거로 잡고 이렇게 감싸면서 하는 건가 봐요. 처음에는 뭐지 했거든요. 근데 다른 바늘 사이트 같은 거 보다 보니까 다른 바늘도 치아오구였나요? 뭐죠? 아닌데? 맞나? 아무튼 이게 이렇게 하트 모양, 빨간 하트 모양으로 된 거를 보고 이게 그거 할 때 쓰는 거구나. 그립이 잘 되라고 있는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저는 여러 가지를 많이 써보지 못한 초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다레다레 접화점에서 저번에 처음 샵 열었을 때부터 이렇게 봤거든요. 봤을 때 요거 구매하면 좋겠다. 왜냐면 심포니 우드가 다 좋은데 바늘 케이스가 좀 별로예요. 보여드릴까요? 아는 분들 보여드릴까요?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리픽스는 이렇게 여기다 같이 넣어놓는데 이런 가방에 오거든요. 그래서 바늘이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무줄이 좀 헐거워지면 이게 밑으로 후두두두 막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종이에 무슨 색연필 꽂아놓은 것처럼 이런 디자인인데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줘야지 했는데 마음에 드는 케이스를 발견을 못했었거든요. 케이스는 진짜 치아오구가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치아오구를 스몰 세트로 해서 제가 원래 자주 쓰는 그 사이즈 범위로 하나 드릴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집을 하나 만들어 줘야겠다 생각하고 있다가 이게 딱 적당해 보였거든요.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바늘 사면서 같이 가격도 저렴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게 그 선택할 때 3가지가 있어요. 가죽으로 된 건가? 인조 가죽인가? 그거랑 여기가 그냥 데님 소재 같은 회색 있고 이건 크라프트거든요. 크라프트 색상. 근데 이게 진짜 크라프트지 느낌으로 이렇게 쓱쓱쓱 이런 종이 느낌이에요. 정말 바스락바스락. 그래서 내구성이 어떨지는 써봐야 될 것 같지만 굉장히 뭐 가볍고 저한테는 괜찮은 것 같아요. 2단 치고 이 정도 무게면 괜찮을 것 같고 손잡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약간 이 코너를 돌 때 살짝 이 뒤에 단이 아이고 떨어졌네. 여기가 조금 튀어나와 있어서 살짝 자꾸 물리는데 이건 쓰면서 어떻게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잘 되겠죠 뭐. 그래서 여기다가 바늘들을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심포니 우드랑 그리고 지금 구매한 SKC 그 에보니 바늘도 여기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부자재 넣고 여기도 케이블 같은 거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구 마커랑 이런 거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동그란 이거 단수링, 코스링이죠 이거는. 코스링도 오링 이것도 들어있어요. 굉장히 잘 쓸 것 같아요. 굉장히 포장을 선물 받는 것처럼 예쁘게 해서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에이프릴 가디건을 입고 있습니다. 에이프릴 가디건 F5를 찍으면서 이거를 같이 찍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에이프릴 가디건 F5는 따로 그 에이프릴 뜨던 영상, 캠핑 영상 거기랑 같이 붙을 것 같고 이거는 이거대로 그 제가 새로 산 실 이런 거에 같이 붙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뜨고 있는 거 그냥 잠깐 찍으려고 켜봤습니다. 지금 그 AS 온다고 해서 가봐야 되는데 정신이 없네요. 이렇게 이렇게
덮어 씌우기 할 때, 그럴 때 굉장히 편하고요. 지금 레이스 무늬를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코 모아뜨기 할 때는 이렇게 씌워야 되거든요. 이런 거 할 때 뾰족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 니트를 뜨면서 플리킹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틀렸어요. 약간 플리킹은 다다님이랑도 얘기했지만 좀 머리끄댕이 잡히는 느낌, 목 졸리는 느낌, 그런 게 좀 나요. 이 실이.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코를 잘 주워옵니다. 뾰족해가지고. 다만 그 케이블의 실걸림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한다면은 더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서걱거리다가 몇 번 뜨니까 이 에이프릴 하나 뜨고 나고, 또 이거는 요거 뜰 때 처음 쓴 거거든요. 4.5는. 근데 이렇게 옷을 뜨면서 점점 부드러워져가지고 적당한 매끈함, 그 매력이 또 있더라고요. 저는 되게 미끌미끌거리는 것만 쓰다가 이걸 쓰니까, 그냥 심포니우드, 진저 다 되게 미끈거리잖아요. 그리고 스틸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더 미끌거리고, 그런 것만 쓰다가 이걸 쓰니까 처음엔 되게 이상했어요. 텁텁한 느낌. 근데 지금 이게 적응돼가지고 이거의 매력에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로 쓰는 호스 2개를 더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지금 무늬가 너무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헤르미님 영상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유튜브 무료 영상으로 올려두셨으니까 스와치 뜨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 튜토리얼 앞에 그 영상보다는 제일 마지막에 리뷰해 주시는 그 영상이 6편인가 7편 있거든요. 그 리스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올리신 거, 제일 최근에 올리신 그 리뷰하시는 영상, 그걸 먼저 보시면 입었을 때 핏이 어떤지, 헤르미님이 입으신 거, 그리고 좀 더 작은 사이즈 입으시는 동생분한테 입힌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핏이 어떤지 그런 것부터 말해주시거든요. 그거를 먼저 보신 다음에 이제 그 튜토리얼 1편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예쁜 여름 니트를 뜨고 있습니다. 얼른 라넌큘러스도 캐스트온을 해야 되는데 이걸 빨리 마무리해야, 저는 원래 한 놈만 팬다 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못 떠서 이걸 얼른 마무리하고 라넌큘러스를 캐스트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넌큘러스는 아마 이사간 집에서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샬라님 카디숄도 얼른 더 더워지기 전에 뜨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봄엔 못 뜰 것 같아요. 떠도 못 입을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아쉽지만 가을에 떠야 할 것 같습니다. 무료 도안에 또 어떻게 당첨이 돼가지고 제가 이 바늘 체험도 그렇고 이런 거 잘 안 되는데 이번에 2번이나 이런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계속 뜨개를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뜨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맞아. 이 대바늘 무늬 그 뜨는 책 예전에 제가 보여드린 적 있나요? 그 책 무늬 같이 좀 보면서 이런 식으로 바텀업을 한번 처음으로 떠보니까 그런 무늬 조합해서 제가 원하는 거 뜨기가 더 탑다운보다는 쉬울 것 같다는 얘기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영상 정말 여기까지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뜨게 하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열심히 준비해서 무사히 이사를 마치고 다시 밀린 영상들을 편집해서 올리고 또 새로운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구독, 좋아요, 그리고 시청에 대해서 피드백, 응원 댓글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영상 맞나? 또 새로운 영상으로 그 응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왜? 뭐? 뭔데? 자자, 꼬꼬리. 응?